안녕하세요. 강동 경희대병원 호흡기 알레르기 내과 최천웅입니다. 요즘 통계를 보면 담배 안 피는 여성분들이 폐암이 많이 생긴다는 보고가 있고요. 남자의 흡연자 폐암을 주는 반면에 이제 비흡연자 여성 폐암이 늘어난다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원인을 정확하게 아직은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이제 추측을 해보자고 하면 담배 외에 우리가 이제 발암 물질이 될 수 있는 게 미세먼지가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WHO에서 벌써 1급 발암 물질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미세먼지 노출이 될 수가 있고요. 근데 미세먼지 노출은 남녀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거 갖고 이제 여성이 많다고 할 수는 없고 이제 비흡연자가 늘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일 거고요. 여성이 많이 늘어나는 원인을 생각해 보면 폐암을 유발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실내 미세먼지 중에 조리휴미라고 하는 음식을 만들 때 나는 미세먼지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 고기를 굽거나 생선을 굽거나 튀기거나 한 요리가 있어 나오는 연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비흡연자 여성 폐암이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폐암의 증상을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뭐 가슴이 아프다, 그다음에 기침을 한다,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온다, 객혈을 한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나오는데요. 뭐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증상이 나타나려면 굉장히 폐암이 진행이 많이 되거나 중심성 기관지에 폐암이 생겨야 증상이 나타나요. 우리 몸의 장기 중에 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 안에 암이 생긴다고 해서 아프거나 하지 않고요. 또 하나가 숨이 차려면 기관지를 막거나 주 기관지를 50% 이상 막아야 증상이 생기고, 피도 큰 기관지에서 피가 터져야 피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없다고 해서 폐암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폐암이 무서운 거거든요. 주로 가는 데가 이제 뇌에 많이 가고요, 뼈로 많이 가고, 또 하나 많이 가는 게 간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많이 가고, 폐암이 뭐 증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상이 생겨서 진단이 된다 그러면 이제 폐 안에 있는 암의 증상이 생기는 것보다는 뼈에 전이가 있다거나 뇌에 전이가 있다거나 이랬을 때 증상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증상이 생기고 진단이 되면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폐암 의심된다고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은 이제 CT를 찍는데 보통 저설량 CT라는 걸 찍습니다. 그건 뭐냐면 조영제도 안 쓰고 방사능도 최소로 들어가서요. CT를 찍지만 뭐가 있다 없다 정도만 보는 CT예요. 근데 거기서 폐에 뭐가 보이면 폐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정밀 검사를 하라고 이제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했을 게 뭐냐면 조용 증강 CT라는 걸 찍습니다. CT를 찍을 때 방사능 양도 높이고요. 혈액으로 이제 조영제라는 약을 써서 혈관으로 통해서 조영제를 들어가서 조금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CT예요. 그거를 찍어서 폐암이 의심된다 그러면 조직 검사가 필요하거든요. 기관지 안에 종양이 있다 그러면 내시경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고요. 기관지에서 접근이 안 된다 그러면 밖에서 바늘로 찔러서 조직 검사를 하고요. 두 개가 다 안 되는 위치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 위내시경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흉곽경이라고 해서 가슴에 구멍을 한 두세 개 뚫어서 카메라랑 이거 넣어서 하는 수술을 내시경 수술이라고 하거든요. 뭐 수술은 그렇게 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원칙은 그게 맞아요. 문제는 이제 그렇게 하면 2번 수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조직 검사 하기 전에 암일 때 전이가 있는지 수술을 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 놓고요. 수술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동결 검사로 해서 그 자리에서 조직을 봅니다. 그래서 암이면 수술을 하고 나오는 거고, 암이 아니다 그러면 이제 조직 검사하고 나오는 거죠. 그게 이제 병원마다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검사라는 게 들어가잖아요. 아주 대형 병원이나 환자가 너무 많은 병원은 뭐 CT 찍는 데만 해도 한두 달 걸리는 데도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이제 우리 병원 같은 경우는 BTS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베스트 트랙 포 서스펙트라고 그래서 의심 환자는 최대한 빨리 진료를 해주자는 개념이에요. 진료의 팀에서 암 의심 환자라고 이제 스티커를 붙이면 그 환자는 최대한 빨리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치료 결정까지 한 3박 4일 정도에도 가능합니다. 일단은 이제 폐암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소세포암이라는 폐암이 있고요, 비소세포암이라는 폐암이 있어요. 그렇게 두 개로 나눈 이유가 치료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소세포암은 전이가 굉장히 빠르고 전신질환처럼 생각이 되기 때문에 수술보다는 약물 치료나 방사선 치료로 가는 암이고요. 그
그 소세포암이 아닌 비소세포암은 이제 수술로 치료하는 거예요. 비소세포암일 경우에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은 수술하는 겁니다. 수술하다 그러면 굉장히 빨리 발견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비소세포암이라고 다 수술을 하는 건 아니고요. 수술할 수 있는 병기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보통 3기 초반까지는 수술을 할 수 있고요. 3기 후반에서 4기로 넘어가면 수술하기에는 너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수술보다는 다른 약물 치료나 방사선 치료를 선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1기에서 2기 초반에 수술하면요, 생존율은 거의 요즘에는 90%에 가까이 다뤄집니다. 빨리, 그래서 조기 검진을 하는 거예요. 빨리 수술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2기에서 3기로 넘어가면 조금 줄어들고요. 이제 4기로 넘어가면 굉장히 생존율이 줄어들지만 요즘 워낙 좋은 약들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 약들이 효과가 좋아서 생존율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단점은 이 약들이 모든 폐암이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약을 쓸 수 있는지 없는 유전자 검사 같은 걸 통해서 이 약을 쓰자 말자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아야 된다는 걸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1기, 2기에 빨리 발견해 수술하면 생존율이 90%에 거의 다 달아요. 근데 문제는 증상이 안 생기면 몰라요. 근데 증상이 생기고 왔다, 그럼 벌써 3, 4기가 넘어갔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없을 때 조기 검진을 통해서 조기암이 진단이 되면 빨리 수술해서 환자를 정상으로 돌려놓자라는 게 조기 검진의 목적입니다. 저설란 CT는 뭐냐면 일반 CT에 한 8분의 1에서 10분의 1로 찍는 거예요. 그래서 해상도가 떨어지죠. 이렇게 자세하게 보지는 못해요. 근데 우리가 보고 싶은 건 자세한 게 아니라 뭐 종양이, 결절이 있냐 없냐 보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찍어보니까 너무 위양성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55세에서 75세 사이에 30감년의 담배를 핀 사람들은 효과가 있다. 30감년이라는 건 뭐냐, 우리가 하루에 한 갑씩 30년을 핀 걸 30감년이라고 그래요. 두 갑씩 15년을 펴도 30감년, 반 갑씩 60년을 펴도 30감년. 왜냐하면 누적 효과이기 때문에요. 30감년 이상 핀 사람들한테는 검사하는 게 의미가 있다. 왜? 우리가 아무리 저설량 CT라고 해도 방사선 노출이 없을 수가 없고요. 거기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그렇게 55세에서 75세 사이에 30감년 이상의 담배를 핀 사람들은 위험도가 그거를 상회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조기 검진을 받아라 라고 권고를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환자들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씩 CT 검사를 해주고 있어요. 폐암 조기 검진이라고 해서. 그럼 거기 안 들어가면 폐암이 안 생기냐? 그게 아니잖아요. 객관적으로 잡아놓은 거고,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그거는 전문의와 상의해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환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자주 갈 수 있게 가까운 병원이 제일 좋다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예전하고 달라서 요즘은 의료가 굉장히 평균화되어 있어요. 약이 다른 것도 아니고 다 우린 공통적으로 쓸 수 있고, 또한 우리나라는 의료 보험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를 간다 해서 뭐 가격이 막 그렇게 차이 나고 그렇죠. 여기는 비싼 병원이 싼 병원이 아니거든요. 문제는 내가 항암 치료를 한다거나 수술을 받을 때 딱 그때만 가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자주 가려면 접근성이 좋아야 돼요. 첫 번째는 담배를 안 피는 거 진짜 큰 거고요. 아예 안 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또 하나는 미세먼지, 그다음에 조리연기,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얼마에 노출이 돼야 폐암이 생기는지에 대한 기준은 없어요. 근데 노출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당연히 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노출을 줄이는 거예요. 미세먼지 심한 날은 외출을 좀 삼가하거나 외출을 해야 된다 그러면 꼭 마스크를 쓰고 나간다든지, 방사선 노출도 쓸데없이 CT 찍거나 이런 걸 안 하셔야 돼요. 쓸데없는 검사 많이 하면 방사선 노출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줄이셔야 되고, 그리고 뭐 된다고 하면은 가스레인지보다 인덕션 쓰시는 게 좋고, 조리법도 굽거나 튀기는 것보다는 삶거나 찌는 게 훨씬 더 어떤 면에서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거를 생활 습관화, 그래서 우리가 내가 피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피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 그래도 생길 수 있으니까 저설량 CT를 찍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